자, 진법 변환을 통해서 일단 컴퓨터라는 기계는 16진술,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진수를 써줘야 이제 기계랑 좀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뭐 자릿수가 일단 좀 너무 길고 그래서 쓰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16진수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딱히 어렵거나 뭐 문제가 되시지 않으리라 보고요. 요거 이제 정리해서 마저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등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오른쪽 2개 켜놓고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거면 4비트겠습니다만 인간은 이렇게 쓰고 3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오른쪽 요 4비트가 요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0x03으로 읽자. 이게 16진수로 표기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이제 C 언어적인 지금 표기인데 일단 수도 코드죠. 가상의 코드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4비트씩 묶어서 헥사로 하나씩 표기한다. 뭐 이런 정도. 요걸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렇고, 자, 좀 엉뚱한 얘기인데 아마 C 언어를 배우시는 분 중에 전자과에 전자공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7408 IC 회로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 그 IC 회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컴퓨터 뭐 전자제품 뜯어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다 이런 74 어쩌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요런 류를 그 74 시리즈 IC회로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저는 전자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가지고 놀아보긴 했어요. 그 이른바 빵판 빵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전선 꽂아가지고 뭔가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 IC회로라는 게 컴퓨터의 기억 소자를 두는 한 3세대쯤 돼요. 지금 몇 세대죠? 한 7, 8세대 되나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옛날에 사용하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죠? 어떻게 해서 반도체가 되는 거냐면, 여기 플러스 5V 전기를 흘려요. 그랬더니 이쪽으로는 전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쪽으로는 전기를 흘렸고, 한쪽으로는 전기를 흘리지 않았더니 전기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논리 게이트 회로라고 얘를 부르는데, 이런 게 이제 4개 들어가 있는 게 7408 IC 회로예요. 갑자기 웬 게이트 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컴퓨터라는 건요, 이 게이트 회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 회로 이 한 덩어리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품 이름을 말을 해도 되겠죠? 그 레고 아시죠? 레고. 여러분, 레고 블록, 그러니까 블록놀이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 레고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 하시잖아요. 그 레고 블록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는 거냐? 레고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거 모아가지고요, CPU 만들고 램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렇게 회로를 이제 논리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건데, 얘는 뭐고 얘는 뭘까? 자, 일단 얘는 엔드인데, 레고 블록 부품이 기본적으로 4종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일단 3개만 지금 여기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그 엔드 게이트 회로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2개, 그러니까 전선 2가닥에 입력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전선이 한 가닥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려우세요? 네. 이게 왜 자꾸 물어보냐면, 걱정되는 게,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되게 싫어하시고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두 선에 입력이 들어가면 전기가 이제 흐를지 말지, 요게 이제 입력, 얘는 결과. 입력은 2개, 출력은 1개. 오케이? 자, 그러면 입력 1, 2.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양쪽에 흘려주겠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출력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뿅 나오는 거죠. 얘네도 이렇게. 그래서 아웃은 이제 하나고 입력은 2개죠. 그래서 입력 2개가
입력이 두 개가 이제 가는데 전기 신호잖아요. 그 전기 신호니까 또 흐르지 않는다로 가는 거죠.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0, 1은 흐른다가 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얘는 false다, 얘는 true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 뭐 또 번역해서 참 거짓 말을 하기도 하고,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on이다, off다, 뭐 true다, false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AND 게이트는 말 그대로 AND야, 논리 곱이에요, 곱. 그러니까 두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true로 참여해야지만 결과도 참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둘 다 참여해야지만 결과가 뭐다? 참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AND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교재에는 뭐 어떤 조건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착한 예를 들지 않죠. 네. 예를 들면 모 연예인처럼 얼굴이 아주 예쁜, 그 다음에 몸매는 또 이뻐 뭐 이런 거, 그죠? 네. 네. 안 비슷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그게 이제 논리 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매도 굉장히 이쁘고, 얼굴도 굉장히 이뻐야 돼.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죠? 예.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그런 여자분 찾고 계시나요? 네, 본인 생각도 하시고요. 본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패스. 아무튼, 논리 곱이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여자를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찾겠다 이런 거예요. 논리 합은요, 잘생기거나 돈이 많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얼굴이 이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둘 중 하나만 하자, 이게 논리고 논리 합, 그 오화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1이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이에요. 둘 다 false인 경우에만 요것만 이제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이제 거짓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1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XOR가 있는데, 이 XOR는 좀 독특해요. 얘는 이제 exclusive OR를 줄여서 이제 베타적 OR 해가지고 저렇게 표기를 하는데, XOR라고 하는데요. 이 XOR의 작동 특성은 뭐가 다르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OR 같으면은야, 이제 입력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된다. 이런 식인데, XOR는 둘 입력이 서로 다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참이에요. 그러니까 두 입력이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이거나, 그러니까 같다 이거죠. 같으면 0이고, 입력이 1, 0 혹은 0, 1 이렇게 해서 달라지면 결과가 참이 되는 그런 게이트 그러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우신 건 없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요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언급되지 않았냐면 이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not이라는 게 있어요. not. 이렇게. 그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인버터라 그래가지고요. 0을 넣잖아요? 전기를 안 흘리면 전기가 흘러요. 반대로 전기를 흘리잖아요? 그럼 전기가 안 나와.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 not 연산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지금 요거는 빠져 있는데, not하고 and, or, XOR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탈 몇 개입니까? 총 4개. 네, 그죠? 이 4개만 있으면은요, 다 만듭니다, 다. 이 4개 가지고 CPU도 만들고, 램도 만들고, 컴퓨터 부품 이걸로 다 만드는 거야. 아, 진짜냐고요? 아니, 진짜예요. 아마 전자과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게이트웨이로 4개, 즉, 레고 블록 4개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걸로 다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자, 반가상기라는 건데요. 반가상기요.
여기 전선이 이렇게 가는데 전선을 이제 접합해서 연결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반가상기를 보시면, 자, A하고 B하고 어떻게 해라? 더하라 이거죠? 지금 가산기니까 더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add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을 더해라. 그러면 A하고 B하고 만약에 여기에다 대고, 자, 1하고 1하고 넣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진수로 1하고 또 이진수 1하고 더하라 이거야. 그럼 연산 결과는요, 2가 되는데 2가 되면 자리오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 자 보세요. 둘 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가 이렇게 흘렀어요. 익스클루시브와의 동작 특성은 두 신호가 다 1이면 안 되죠. 서로 달라야 연산 결과가 1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1, 1 같으니까는 0 나왔겠죠. 그 AND는요. 두 신호가 이렇게 전기가 흘러왔는데 둘 다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캐리라고 하는데, 자, 자리 울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진수 1, 0, 그죠? 여기서 1, 0이 요 1이 얘고 0이 이제 S 여기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진수 한 자리와 한 자리를 더해서 두 자리의 이진수를 표기할 수가 있어요. 어우, 대단한 더하기다, 그죠? 예, 1하고 1하고 더하면 2 되는 거 누가 몰라? 그죠? 근데 이거 하나 하자고. 예, 이달인데. 예. 그래서 이와 같으로 이 회로를 만들어주시면 더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가산기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더하기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해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아니, 뭐, 이거 당장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2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5하고 5 더해서 10이에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거 되게 하려고 그러면, 전선 한 가닥이 이게 1비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또 1비트인 거고요. 그러면 두 1비트를 더했을 때 이게 더하기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가상기예요. 1비트 가상기예요. 1비트. 그런데 아무튼 뭐 반가상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리울림 개념을 고려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하는데 두 수랑 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 수랑 더해야 되죠. 왜 그런지 당장 볼까요? 두 수를 더하는데 왜 세 수랑 더하느냐고요? 보세요. 자리울림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리울림이 발생한다. 자, 17하고 19랑 더하라 그랬어요. 그럼 17하고 19랑 더하라고 했는데, 이러라고 했는데, 7하고 9하고 더했더니 얼마더라? 16 됐더라 이거예요. 그럼 16이면 자리울림 1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해서 6이 되고, 자리울림이 발생해서 결국 몇 개의 숫자를 더합니까? 세 숫자를 더해서 3이 나오고 연산 결과가 최종 3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원래 더하기를 할 때 몇 개를 더해야 되냐면은 두 수를 더하기 위해서 총 세 자리의 덧셈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반가상기의 문제점, 두 개만 더하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의 한계를 극복해서, 어머나, 잘못 눌렀네요. 예, 가끔 내가 실수로 AND를 눌러버렸어요. 오, 세 수를 더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계산을 할 때 숫자 3개가 더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숫자 3개가 더해지도록 뭐 보시면은 지금 당장 여기 보세요. 자, A하고 B하고 더해지는데 여기 C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자리울림이에요. 자리울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자리울림의 경우를 처리하여 이렇게 더하라 이거예요. 회로가 되게 복잡해졌죠. 아까 반가상기는 XOR 하나, AND 하나 했는데 얘는 XOR가 2개, AND가 2개, OR 게이트가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리울림이고 현재 자리의 연산 결과. 그러면 이게 풀 애더, 그래서 전가산기라고 부르는데 이 전가산기에서 여기 자리울림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더해서 올려요. 옆으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 저기 A하고 B하고 더해라인데 4비트 헤더죠. 4비트. 그럼 4비트 갖고 더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요. 10, 11이 있어요. 그러면 0, 0, 0, 0, 1하고 더해볼까요?
이랬다고 해볼까요? 안 보이세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1011이 있고 0001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둘을 더해라 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A0, A1, A2, A3 이렇게 가는 거고 똑같이 이제 B3, B2, B1, B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A3하고 B3 각각 얼마입니까? A3는 1이고 B3는 0이죠. A2는 0이고요. B2는 0이고요. A1은 1이네요. B1은 0이고 그 다음에 A0가 1이고 B0도 1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둘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일찍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연산결과 둘을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연산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0으로 떨어지겠죠. 여기는 0이 돼요. 그 대신 자리울림이 얼마 발생합니까? 1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건 세수가 더해지는 게 1, 0,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긴 연산결과는 0이 될 거고요. 그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이 올라가겠죠. 그럼 0, 0, 0, 1을 더해서 1 될 거고 자리울림은 0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0, 1, 1, 0, 0, 0을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라라고 하면은 0 되고 자리울림 0 되고 자리울림 돼서 1 되고 1 되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자, 8, 4, 2, 1 가죠. 8하고 4하고 더했어요. 얼마입니까? 12가 되는데 12를 16진수로 표기해야 되니까 12A고요. 11이 B고 12는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네, 0x 물론 0x 헥사로 C가 되는 거죠. 자, 이거 12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10진수로 보시면 자, 8, 4, 2, 1이죠. 그죠? 그럼 8, 4, 2, 1이요. 8, 4, 2요. 8, 4, 2, 1. 그러면은 8하고 2하고 더하고 1하고 더해서 얼마입니까? 11이겠죠. 거기에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당연히 12가 나오겠죠. 어때요? 더하기 됐나요? 더하기가 잘 됐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하기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는요,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대단하냐고요? 네, 더하기 되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기계에서 더하기가 됐다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 함수가 됐다는 건데, 재밌는 건 빼기도 더하기로 구현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자, 기존에 이제 아까 설명했었는데 9에서 6을 뺐더니 3이더라. 이 방법이 이제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9에다가 플러스 10에 대한 보수인 4를 더해서 13인데 이거 이제 빼서 3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진수로 바꿔서 표시했을 때도 이렇게 되느냐? 근데 바꿔서 못할 건 없죠. 이게 만약에 이제 16진수로 표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게 9에서 빼기 6을 해서 4를 더해라. 이건 이제 10진수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16진수로 본다면 9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죠? 예, 이거에다 얼마 더해야 16 됩니까? 그러니까 10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0x라고 보면 이게 헥사라고 봤을 때 그럼 9니까는 1, 0, 0, 1 되겠죠. 이진수로 보면 10이 되려면은 자 8, 4, 2니까 1, 0, 1, 0쯤 될 거예요. 이게 8, 4, 2니까 이게 10이겠죠. 얘가 9일 거고 이게 10일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둘을 더하라 이거예요. 더했더니 1하고 1 됐고 0 됐고 이거는 0 되고 1 됐죠. 근데 자리울림을 무시해버려라. 이거를 무시해버려라. 그랬더니 이 연산결과 얼마 나옵니까? 제 1, 2. 예, 그러니까 이게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3 나오나 저렇게 해서 3 나오나
네, 하여튼 뭐 16진수로 놓고 보면은 이제 답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법 자체의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여튼 표현하시게 되면은 뭐 이제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뭐 말은 좀 복잡하겠는데 보수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빼기가 돼요. 보수를 더해가지고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 올림만 무시하면 진법과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빼기를 구현할 수 있다. 빼기를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뭐 연산에는 뭐 더하기 빼기만 있나요? 곱하기 나누기 됐죠. 근데 뭐 이 얘기도 마저 언급을 하자면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제 3에다가 곱하기 2 하면 곱하기 이 기호가 아직은 익숙치 않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3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죠? 3에다 2 곱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이 3을 이진수로 만약에 헥사를 표시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네 자리 4비트 갖고 해볼게요. 그러면 0, 0, 1, 1이잖아요. 이진수로. 그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칸씩 옆으로 밀어볼까요? 한 칸씩. 그러면은 얘는 자 0, 1, 1, 0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진수로 0, 0, 1, 1이었던 놈을 0, 1, 1, 0이 되도록 옆으로 이제 한 칸씩 밀었어요. 한 비트씩, 이게 비트니까 한 비트씩 옆으로 민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8, 4, 2, 1이니까 4하고 2하고 더해서 얼마? 6이잖아요. 6이죠? 그 2 곱했다는 게 6인 게 2를 곱했다는 게 결국 옆으로 한 칸 더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곱하기 3이었다면 이거 더해버리면 되겠죠, 뭐.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한 번 민 다음에 더해버려라. 그러면은 1, 0, 0, 1 될 거고, 이건 얼마 됩니까? 이건 8이고 1이니까 이거는 9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3에다가 곱하기 3을 했다면 연산결과는 얼마예요? 9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씩 밀잖아요. 옆으로 한 칸씩을 민다. 그러니까 옆으로 한 칸씩 가세요. 자, 일어나서 다 옆으로 한 칸씩 옮기세요. 이걸 쉬프트라 그래요. 쉬프트, 왼쪽으로 쉬프트. 자,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잖아요. 재밌는 일 벌어지는 게 만약에 뭐 이건 3이니까 홀수니까 좀 나중에 이제 그 정수가 왜 잘림이 발생냐면 그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뭐 3으로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자 8, 4, 2, 1 따져갖고 자 1, 0, 0, 0 이게 이진수라면 자 그럼 8을 2로 나눴다.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눈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연산 결과는 당연히 4가 되겠죠. 쉬프트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제 0, 1, 0, 0이라고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4 되잖아요.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되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나누기가 돼버려요. 정말 단순하게도. 자, 컴퓨터는 그래서 보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더하기는 원래 되고 보수를 취해서 더함으로써 빼기 구현하고 정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각각 곱하기와 나누기를 구현할 수 있겠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칙연산을 다 구현해버리는 거죠. 자, 사칙연산 기계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뭐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 아신다면은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좀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C언어의 비트 연산자를 다룰 때 지금 설명된 내용들은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컴퓨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을 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아유, 또 엔드를 눌렀네. 이게 참 큰일이네. 자꾸 엔드를 누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뭐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여기 정가상기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진법 변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진수, 10진수를 변환하는 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여기도 여기 보면 이제 자 1, 2, 4, 8, 16, 32, 64, 128 가중치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야. 불이 자 이렇게 켜져 있다. 그럼 여긴 1 꺼지면 0 켜지면 1. 그러니까 10, 11, 00, 11 이라고 쓰고 이걸 이제 다 더해버려. 이게 그 자릿수별로 더하시면 그래서 179다 이렇게 되죠. 이걸 아니 4자리씩 묶어서 4비트씩 묶으시면은 4개씩 묶으시면 B3 그러니까 0x B3에서 16진수로 표기할 수 있는데 만일 3개씩 묶으시잖아요. 그러면 1, 2, 4겠죠. 그죠? 1, 2, 4 그죠? 1, 2, 4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몇 진수? 예, 이건 8진수 됩니다. 그러니까 8진수를 변환하는 건 3개씩 묶어버리시면 그냥 자동으로 8진수가 돼요. 이 모자라는 건 0으로 채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8진수, 그러니까 2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를 변환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예, 굉장히 쉬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정도까지만 내용을, 진법 변환은 여기까지만.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법 변환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걸 통해서 진법 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컴퓨터에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진법 변환을 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은 컴퓨터 자체가 이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진법을 쓰다 보니까, 그 전기 신호니까, 온오프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거에 이제 자릿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잘 안 쓰고, C 언어에서는 16진수를 써요. 그 이진법? 예, 수로 바꾸자. 네, 이진수 쓰다가 이걸로 자릿수가 너무 기니까 16진수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C 언어를 잘 하시려면 이 16진수랑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다 16진수로 표기가 되는데 이걸 보고 그냥 딱 보고 아 저게 어떤 의미다 좀 이해가 가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 숫자 자체가 너무 낯설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책은 메모리 디버거 쓰고 뭐 어쩌고 비주얼 C를 굉장히 좀 열심히 쓸 거예요. 그럼 거기에 16진수로 막 도배가 돼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툴 쓰는 걸 잘하기 위해서라도 16진수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일단 진법 변화는 여기까지, 요 내용까지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라도 이해 안 가시면 진법 변환 부분만 따로 떼서라도 한번 꼭 보시고, 16진수 쪽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 두셨으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